안녕하세요. 환경화학 담당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임동희 교수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재는 환경화학 제10판 교재입니다. 자유아카데미에서 2018년 출판된 교재입니다. 우리가 중간시험 이전에는 5개의 챕터를 배우게 되는데 제1장은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2장, 3장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각각 2주 그리고 3주씩 진행을 합니다. 환경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반응이 수소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산염기 반응이 되겠고 그 산염기 반응이 제2장입니다. 그리고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인데 그 중요한 것이 이제 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이 되겠고 2장의 2.1에서 2.4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중요한 목적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물의 근원이 어딘지, 또 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이 극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성과 비극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성질이 전기염성도인데 이 전기염성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물 분자 구조에 대해서 구조에 의해서 극성이 발현되는 그 성질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론 부분인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을 한번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환경공학과에서는 환경오염 물질이, 화학물질이 이동하게 되고 또 분해하게 되는, 그리고 소멸하게 되는 화학적 운명이라고 하는데 chemical fate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 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quatic chemistry, 수화학이라는 것은 또는 이렇게 물화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연수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화학종의 분포 및 그리고 순환을 결정하는 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은 크게 바닷물이 되겠죠. 바닷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97.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5%의 물이 보시는 것처럼 눈, 얼음, 그리고 담수, 지하수, 수증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호수나 강의 프레시워터라고 하는 담수가 0.3%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은 정말 간단한 화학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H2O. 그렇지만 정말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입니다. 물은 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그리고 강한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극성의 성질이 중요한데 이 극성의 성질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이 성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기 음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전기 음성도가 극성과 비극성을 어떻게 구분시키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자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원자들은 서로 결합을 합니다. 서로 결합을 하는데 결합을 할 때 공유결합을 하죠.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한 원자가 전자를 한 개 내고 또 다른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이렇게 내어서 서로 두 개의 전자를 쌍으로 만들어서 공유전자쌍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일단 형성하게 되면 원소의 자연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원소는 전자를 잘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원자는 그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 힘을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한 값이 전기 음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는지를 측정한 상대적인 값이라는 겁니다. 즉 상대적인 값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플로린이 약 4.0으로 스케일은 인파울링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로린을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인 값들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전기 음성도 테이블입니다. 자, 사진은 이쪽으로 살짝 옮겨도 되고, 자, 플로린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플로린이
제일 강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쭉 값을 측정해서 이게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특징은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밑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전기 음성도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에서 보면 먼저 전기 음성도가 다른 원자 간의 결합일 때는 당연하겠죠. 전기 음성도가 다르면 서로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를 한쪽으로 많이 당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전자를 많이 당겨가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또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그 반대의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부분적으로 이온성의 성격을 띨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유 결합을 표시할 때는 옥텟 규칙을 고려하는 거죠. 이 옥텟 규칙은 참고로 이해를 하세요. 옥텟 규칙은 원자 분자를 이루는 각각의 원자의 최외곽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졌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전자 껍질 1s 오비탈이죠. 그때는 전자가 당연히 2개가 들어가겠죠. 자, 비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같은 원자 간일 때는 당연히 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 음성도가 다른 경우에도 분자 모양이 대칭이면 극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쉽게 우리가 줄달리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 O와 C는 전기 음성도가 다르지만 O 쪽으로 전자가 더 많이 당겨져 가겠죠. 그렇지만 요 방향과 정확히 반대 방향 쪽으로 동일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칭성이 있는 이런 CO2라든지 이런 메탄 같은 물질에서는 비극성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물은 극성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은 약 한 104도 정도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04도 정도 굽어져 있기 때문에 산소와 그리고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값이 다르고 굽어진 이런 대칭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서로 이게 수평의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극성을 유지를 하는 정말로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한 물의 성질을 쭉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성질들은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성질은 훌륭한 용매입니다. 용매라는 말은 뭐죠? 녹이는 물질이죠.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물질은 즉 용질은 물에 거의 다 녹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이 특히 영양소라든지 그런 영양소들이 잘 녹아서 우리 생체에 잘 이동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오염물질 같은 경우도 잘 이동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이죠. 그리고 물은 유전상수가 가장 큽니다. 일반적인 액체 중에서 유전상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기를 얼마만큼 잘 흘려보내느냐 흘려보내지 않느냐의 특징입니다. 즉 부도체, 전기를 흘러보내지 않는 성질은 유전상수가 큽니다. 유전상수는 전기를 잘 흘려보내는 그 값들의 상대적인 값인데 그 기준이 진공이고 그 값이 1입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도체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왜 전기를 흘려보내지 못합니까? 순수한 물은 물 안에는 H+랑 OH-가 존재하게 되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 속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이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온들이 이런 전자를 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기가 잘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부도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물은 가시광선과 자외선의 긴 파장 영역에서 투명합니다. 투명하다는 말은 잘 투과한다는 의미겠죠. 잘 투과한다는 말은 물 밑에 있는 생명체에게도 빛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시에서는 액체이고 최대 밀도를 가지고 있죠. 정말 중요한 특징이죠.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겨울에 호수 표면이 얼게 되면 0도씨가 되겠죠. 만약에 0도씨의 밀도가 제일 크다면 그 얼음은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면 호수 밑바닥부터 얼음이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져 오겠죠.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물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밀도가 최대가 아니라 4도시에서 최대의 밀도를 가진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다른 물질보다 큰 증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발열이 크기 때문에 증발할 때 열을 많이 빼앗아서 간다는 겁니다. 즉, 증발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체온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죠. 땀을 흘림으로써 몸에 있는 열을 잘 뺏어가는 그런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 용량이 큽니다. 열 용량은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데 소모되는 열량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 말은 물이 외부로부터 열을 받더라도 그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열 용량이 작다고 하면 조그마한 열이 물에 가해지면 물이 금방 뜨거워진다면 그 생명체가 살기에 정말 힘들겠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물은 이런 표면 장력,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강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표면 장력이 큽니다. 이걸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용융잡열이라고 하는 이 값이 큽니다. 자,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물이 얼 때 그때의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잡열이라고 하는 latent heat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는 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이 변화할 때, 즉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든지 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든지 그런 상 변화를 할 때 필요한 열입니다. 그래서 용융잡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 변화를 할 때 사용되는 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이 이 열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물이 어느 점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화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또 기화잡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인데 상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그때의 필요한 숨어있는 열을 기화잡열 또는 증발잡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 분자 구조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산소 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수소 쪽으로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이온에 대한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금같이 이런 소금같이 NaCl이 물에 고체가 들어오게 되면 요 Na의 플러스는 요 물의 마이너스랑 친화력이 높게 되고 그리고 요 Cl은 요 수소의 플러스랑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플러스는 이렇게 뭉쳐지고 또 마이너스의 Cl은 이런 식으로 뭉쳐져서 NA와 Cl 이온이 잘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의 용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 수소 결합은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요 O랑 그리고 다른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요 H가 또 만나서 강한 결합을 형성하는 그룹이고 결합이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물 분자들이 큰 그룹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 분자의 H와 다른 오염 물질의 O 이런 물질들이 수소 결합을 함으로써 이런 물질들이 물에 잘 결합을 하고 또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콜로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됩니다.
자, 2.4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생생물은 크게 독립영양생물, 종속영양생물. 독립은 무기물질을 고정해서 유기체로 바꾸는 생산자죠. 그리고 종속은 독립영양생물을 먹고 자라는 생물이죠. 자, 생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절한 필요한 탄소, 질소, 인, 미량, 원소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죠. 또 하지만 이런 생산성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다한 상태를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영양화가 되면 물속의 조류가 과다하게 성장하게 되고, 조류가 성장한다는 것은 물속에 있는 산소를 다 소모하겠죠. 산소를 소모하게 되면 다른 생명체와 다른 물고기 뭐 그런 것들이 다 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물이 부패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용존산소 그리고 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자, 이런 것들은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수질 오염의 지표로서 이러한 용어들을 배우고 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수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